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5.18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에 갔습니다. 거세게 항의하는 시민들로 거리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상황을 맞는 것 자체가 이른바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한국당 지도부는 뒤늦게 불끄기에 나섰습니다. 어제 보수정당의 생명력까지 언급했던 김병준 비대위원장. 말하자면 견해차가 있을 수가 있고 그거 자체가 보수정당의 또 생명력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나 하루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견해 차이 수준을 넘어서 허위 주장이 명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진정성은 여전히 의심받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대해서 한국당은 정치적 결정이라면서 대대적인 공세를 취했습니다. 먼저 임소라 기자의 보도입니다. 문제의 5.18 망언이 나온 지 나흘이 지난 오늘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이 사과를 했습니다. 헌정질서 문란 행위자를 옹호하는 대목도 우리 당 의원들의 발언 역시 부적절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북한군 개입설을 주장하는 건 국민을 욕보이는 행위라고도 말했습니다.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은 당 중앙윤리위에 넘겼습니다. 징계 조치로는 경고부터 당원권 정지, 탈당 권유, 출당이 있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전당대회 출마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김진태, 김순례 의원은 각각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에 뛰어든 상황입니다. 김용태 사무총장은 JTBC와의 통화에서 내일 오전에 윤리위가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안으로는 결론이 나지 않겠냐고도 언급했습니다. 징계에 소극적이란 지적을 받던 한국당이 뒤늦게 수습에 속도를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당은 5.18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위원을 재추천하는 문제에 대해선 반발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나경원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정치적 판단을 한 것이라며 심히 유감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임명을 거부한 이동욱, 권태우 씨는 결격 사유가 없다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월간조선 기자 출신인 이 씨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수의 선동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선동가에 의해 다수 선량한 시민들이 이게 광주 사태의 실제 본질입니다. 한국당은 망언에 대해선 물러서는 듯한 모습을 보였지만 5.18 조사위원 문제에 대해선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대대적인 반격을 하고 있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오늘 광주와 전주를 찾았습니다. 못 올 이유가 없다는 김 의원의 말과는 달리 광주 시민들은 차량을 막고 쓰레기를 뿌리면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뒷문으로 들어가서 10분 만에 마쳤고 행사 내내 경호원들이 우산을 들고 지켜야 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밝은 표정으로 광주 공항에 도착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하지만 자유한국당 광주 전남 시도 당사에서 김 의원 일행을 먼저 맞은 건 분노한 40여 명의 5월 단체와 시민단체 회원들이었습니다. 우리가 광주로 모여! 김진태 나와! 김 의원은 중간에 검은 승용차로 바꿔 타고 당사 뒤편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라 들어온 시민 일부가 쓰레기를 내던지며 행사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김 의원은 자유한국당 대표 경선 일정 때문에 왔다고 말했습니다. 못 올 이유가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5.18 관련 망언에 대한 사과는 없었습니다. 발언한 분들은 주관적인 의견을 말한 것뿐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내려질 거다. 대신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거듭 주장했습니다. 간담회는 10여 분 만에 끝났습니다. 내내 투척물을 대비해 우산을 든 경호원이 김 의원 옆을 지켰습니다. 전북 전주의 자유한국당 전북도당 간담회에는 예정 시간보다 40분 일찍 도착해 항의 세례를 피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장소 바깥에선 2시간 가까이 항의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그분이 말도 안 되는 5.18 공청회를 이렇게 난리를 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북 지역 사람들은 분노하는 거예요. 광주에서는 역사 왜곡 행위를 강력 처벌하는 한국형 홀로코스트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이른바 망언 사태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국당 김순례, 이종명 두 의원도 상식과 동떨어진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하라는가 하면 북한군 개입 진상규명을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일단 급한 불을 끄기 위해서 뒤늦게 사과를 했지만 문제의 당사자들은 도리어 기름을 붓는 상황입니다. 이윤석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오늘 사과했습니다. 사과드리고요. 제가 어쨌든 사과드리고. 하지만 5.18 유공자 명단 공개를 다시 거론했습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명단 공개 말씀드린 거예요. 저의 진위는. 명단 공개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습니다. 5.18을 폄하하는 일부의 무리한 요구를 되풀이한 겁니다. 공감해. 김 의원은 어제 입장문에서도 북한군 개입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허위 유공자를 걸러내는 게 유공자분들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된 김 의원의 발언을 봤을 때 5.18 유공자라는 이상한 괴물 집단을 만들어내면서 우리의 세금을 축내고 있습니다. 사과라기보다는 말 바꾸기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이종명 의원은 소셜미디어에 입장문을 올렸습니다. 앞부분엔 상처를 받으신 분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뒷부분에선 달랐습니다. 이 의원은 북한군 개입에 대한 승복력 있는 검증과 5.18 유공자 명단 공개가 이루어지면 스스로 국회의원직에서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공청회에서의 발언 취지와 그냥 폭동이 민주화운동으로 된 겁니다. 맥락상 큰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5.18 진상규명조사위가 출범해 기본 2년의 활동기간을 채웠을 땐 이미 이 의원의 임기가 끝났을 때입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은 면피용 사과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예정대로 내일 국회를 항의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예, 곧바로 팩트체크를 이어가겠습니다. 김진태, 이정명, 김순례 세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공통점이 있죠. 먼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는 말은 5.18 유공자 명단은 좀 공개해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해서 투명하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자, 이걸 공개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예.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의 정보는 공개하지 않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2월에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판단이 됐습니다. 그리고 예. 대법원의 판례도 같습니다. 5.18뿐만이 아니라 다른 유공자 명단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 단 독립유공자의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기록과 연구 같은 목적 때문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아, 예. 한국당 일각에서는 가짜 유공자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는데 네. 어차피 명단은 공개 못하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런 주장은 계속 되풀이될 것 같습니다. 검증해 봤습니까 혹시? 네, 저희가 어떤 과정으로 유공자가 선정되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예. 그 결과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 유공자는 국회가 5.18 보상법을 고쳐야 새롭게 정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심사는 15명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가 개정된 법에 따라 하게 됩니다. 예. 특정 정권이라든가 세력이 좀 좌지우지할 수는 없다 뭐 이런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15명의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예. 우선 위원장인 6명이 당연직인데 그중에 1명이 광주시장입니다. 예.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요. 2명은 위원장인 광주시장이 임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7명을 국무총리가 위촉을 하게 됩니다. 예. 현재 활동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2016년에 꾸려졌습니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꾸려졌다는 얘기죠? 네. 예. 2016년에 광주시장과 국무총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의원들이 여전히 지금도 계속 심사는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7차 심사위원회가 되는데요. 284명의 유공자를 선정한 상태입니다. 이 중에서 59명은 2016년 1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173명이 2017년 2월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80%가 넘습니다. 그러네요. 최근 들어서 특히 현 정부 들어서 유공자가 급증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리고 처음 보상이 시작된 1990년부터 보더라도 전체의 70% 정도가 1993년 이전에 유공자 신청을 해서 인정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 그러니까 국회가 개정한 법에 따라서 유공자 자격과 범위를 정해온 것이지 누군가가 마음대로 지정해온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예. 바로 그 국회 안에서 지금 가짜 유공자라는 말이 나오는 거니까 네. 참 아이러니한 생각이 듭니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5.18 북한군 개입설 가짜뉴스가 가장 많이 유통되는 것은 유튜브입니다. 그런데 가짜뉴스만큼 황당한 것이 있습니다. 이 허무맹랑한 가짜뉴스에 대기업과 심지어 정부의 광고까지 붙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광고를 무작위로 배치하다 보니까 나타난 결과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가짜뉴스를 믿을 만한 내용처럼 보이게 하기도 하고 또 가짜뉴스 공급자들은 이를 통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셈이죠. 유선혜 기자입니다.
유튜브에 대기업 전자제품 광고가 나오고 곧바로 5.18 관련 방송이 시작됩니다. 명단이 있죠. 130명 명단이 정확하게 있어요. 외국 고급 패션 브랜드 광고 뒤에도 5.18 얘기가 나옵니다. 국군군단 제3여단 등의 광주 진투 중 연구입니다. 5.18은 폭동이라는 연설엔 방송통신위원회 광고가 붙었습니다. 광주에 있던 북한군 전사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내용 앞엔 중소벤처 기업부 광고가, 5.18 당시 가두방송에 조선인민군 만세 구호가 나왔다는 가짜뉴스 전엔 심지어 국방부 공익 광고가 나옵니다. 무작위로 배치되는 이 광고들은 가짜뉴스 내용을 마치 정부 기관이나 기업이 후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 허위 조작 정보의 신뢰도를 확보해주는 그런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하고, 또는 허위 조작 정보를 생성 유통시키는데 수익원이 되기도 합니다. 광고가 붙은 가짜뉴스 채널은 높아진 신뢰도와 광고비로 더 많은 구독자를 모읍니다. 구독자와 방송 시간이 늘면 더 많은 광고가 붙고 가짜뉴스는 계속 늘어납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가짜뉴스에 자신들의 광고가 붙는지 전혀 몰랐다고 밝혔습니다. 광고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정부 기관이나 업체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과 광고 계약을 맺습니다. 구글은 광고를 자체 시스템으로 유튜브 각 채널에 무작위 배정합니다. 광고주가 채널을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가짜뉴스에 자신들의 광고가 붙는지 알 수 없고 알아도 막기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 기관과 기업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가짜뉴스 채널을 피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전부 걸러낼 방법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글은 2017년 미국에서 극단적인 내용이나 혐오, 증오 채널 300여 곳에 광고를 붙인 것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국에선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JTBC 유선입니다. 5.18 망언 파문은 오는 27일로 예정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 판도까지 흔들고 있습니다. 5.18 망언 당사자인 김진태 의원이 징계를 받아서 출마가 좌절된다면 황교안 전 총리와 오세훈 전 시장의 1대1 대결로 구도가 바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황교안 전 총리는 5.18 관련 망언 논란에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이 국민적 아픔이라면서도 5.18 민주화 운동은 우리 국민적인 아픔입니다. 망언 파문의 당사자인 의원 징계에 대해선 말을 아꼈습니다. 당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김진태 의원은 5.18 망언 파문으로 당 윤리위에 넘겨졌습니다. 당원권 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출마 자격을 잃게 됩니다. 3자 대결에서 양자 대결로 전당대회 구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나를 심판할 수 있는 건 당원이지 윤리위원이 아니다. 앞만 보고 가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일각에선 5.18 망언 파문이 비박계가 오세훈 전 시장을 중심으로 뭉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